예, 이번 시간에는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와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인 지방소득세가 2014년도부터 독립세 방식으로 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지방소득세도 별도로 신고 납부해야 된다는 점 기억하시고요. 자, 납세 의무자를 보면 법인세 납세 의무가 있는 자는 지방세 납세 의무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과세기간 및 사업연도는 법인세하고 일치합니다. 자, 그리고 법인 지방소득세 소득의 범위 구분을 보면 각 사업연도 소득, 청산소득, 양도소득, 미완료소득, 법인세하고 동일합니다. 자,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계산 구조를 보면 결산상 당기순이익에서 차가감 소득 금액을 계산하고 각 사업연도 소득 금액을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각 사업연도 소득 금액에서 2월 결손금 비과세 소득, 소득공제를 차감해서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이 계산이 됩니다. 이 과세표준은 법인세법에 따른 과세표준하고 동일합니다. 자, 이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는데 2억 원 이하는 1%, 200억 이하는 2%, 200억 초과는 2.2%의 세율을 적용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산출세액을 계산을 하고, 이 산출세액에 사업장별 안분율을 적용해서 사업장별 산출세액을 계산을 합니다. 이 사업장별 산출세액에서 공제감면세액을 차감하고 가산세를 플러스해서 사업장별 총부담세액을 계산을 합니다. 이 총부담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차감해서 자진납부할 세액을 계산해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자, 법인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하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세율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417페이지에 2억 원 이하는 1%, 2억에서 200억 이하는 2%, 200억 초과는 2.2% 적용을 합니다. 자, 지방소득세 산출세 계산에 있어서 법인세하고 내용은 똑같습니다. 똑같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건 없고요. 그 다음에 세액공제 및 세액 감면과 관련되는 부분인데, 현행 지방세 특례법에는 법인 지방소득세 세액공제 감면에 대해서 별도의 규정이 없습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 결과적으로는 법인 지방소득세에 대한 부분은 감면 세액공제가 없다라는 겁니다. 법인세 계산할 때, 국세인 법인세를 계산할 때는 세액공제나 세액감면이 적용되지만 지방소득세 계산할 때는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점 기억해 주시고, 418페이지에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와 납부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자, 신고기한은 각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그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 지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됩니다. 신고서하고 법인 지방소득세 안분신고서를 함께 제출을 해야 되고요. 결손이 있는 법인도 마찬가지로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신고하실 때에는 우리 법인세 신고할 때 첨부하는 서류와 동일하게 재무제표, 그 다음에 법인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지방자치단체별 안분 내역이 포함된 안분명세서, 그 다음에 세무조정계산서 부속 서류를 제출해야 됩니다. 안분 내역서나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으면 무신고로 봅니다. 자, 안분 기준입니다.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법인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안분 계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분해서 신고를 합니다. 사업장이라고 하는 부분은 인적 설비, 물적 설비를 갖추고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합니다. 자, 안분 계산은 종업원 수와 사업장 면적 기준으로 안분 계산을 합니다. 종업원, 법인의 총 종업원 수분에 관할 지방자치단체 안에 있는 종업원 수 플러스 법인의 총 건축물 연면적 분에 관할 지방자치단체 안에 있는 건축물 연면적 비율 두 개 더한 비율을 나누기 2해서 안분율을 계산을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적용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때 이제 종업원 수나 건축물 면적을 계산을 할 때 420페이지에 보시면 별표 4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법인 지방소득세 안분 계산 시에 세부 적용 기준이라고 해서, 자,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대상 급여만 받는 사람은 종업원 수에 포함되느냐는 건데 포함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대표자, 종업원에 포함됩니다. 현역 복무 등의 사유로 사실상 사업장에 일정 기간 근무하지 않는 사람,
근무하지 않는데 급여를 지급한다면 종업원수에 포함을 합니다. 국외 파견 근로자나 국외 교육 중인 사람은 제외합니다. 국내 교육 중인 사람은 종업원수에 포함하고요. 고용관계가 아닌 계약에 따라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성과금을 지급하는 방문 판매원, 종업원수에서 제외합니다. 그 다음에 A번에 보면 해당 사업장에 근무하지 않고 사업주로부터 급여를 받지 아니하는 비상근 이사는 종업원수에서 제외를 합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종업원수를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는 건축물 연면적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미사용 중인 공실 면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사용을 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외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21페이지에 4번에 기계장치의 범위가 나오는데요. 기계장치라고 하는 부분은 동력을 이용한 작업 도구 중 특정 장소에 고정된 것을 말하고 그 기계의 작동에 필수적인 부대 설비를 포함하여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형태로 해서 면적 기준을 면적을 계산해서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분 적용을 하시면 되고요. 자, 421페이지에 특별시 등에서 둘 이상의 구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납부 방법 어떻게 되는지 아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을 기준으로 예를 들면 종로구와 강남구에 사업장이 있다라고 하면 신고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입니다. 원래 종로구와 강남구에 각각 신고할 거냐 하는 부분인데 같은 특별시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일괄 신고하시면 됩니다. 결국에 종로구나 강남구 중에 한 군데 일괄 신고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자, 422페이지에 지방소득세 안분신고서 제출입니다. 지방소득세 총액과 위의 안분기준에 따라서 본점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별 지방소득세 안분계산 내역서를 적은 명세서를 함께 제출하셔야 됩니다. 다만 지방소득세 기본법에 따른 전자신고하는 경우에는 제출한 걸로 봅니다. 둘 이상의 지자체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하는 부분인데 본점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분신고서를 각각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본점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알아서 그 서식을 그러니까 각각 지자체에 보내준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지방소득세의 납부입니다. 자, 이 부분 주의하셔야 되는데요. 안분신고서는 본점에서 일괄 신고를 하지만 세금은 각각 납부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둘 이상의 사업장에 대한 법인 지방소득세 납세지 특례는 사업장이 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해서 납부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있는 장소에다가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신고 당시 기준이 아니라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으로 판단해서 납부를 해주시면 되겠고, 지방소득세과 납부기한에 대한 부분입니다. 납부기한은 4월 말까지죠. 4개월 내에 신고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가산세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방세 기본법에 따른 가산세가 있습니다. 무신고 가산세, 과소신고 가산세,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별도로 있습니다. 별도로 있기 때문에 우리 법인세법이나 국세기본법에 의한 무신고, 과소신고, 납부불성실 가산세에 대한 지방세는 별도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세법에서 무신고, 과소신고,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외의 가산세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방세법에 따른 가산세. 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법인세법 76조에 따라서 가산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징수금액의 10%를 지방세법에 따른 가산세로 보고 가산세를 징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부분도 좀 주의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세무사랑 프로를 통해서 지방소득세 신고하는 과정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24페이지에 우리 세무사랑 프로 운영 방법에 대한 사례가 나와 있습니다. 당해 사업연도에 정기법인세 신고 내역이 있습니다. 정기법인세 신고 내역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에 있는 내용 그대로 제가 옮겨놓은 부분이고요. 자, 두 번째 보시면 공제감면세액이라고 해서 중소기업 투자세액 공제,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 공제 적용된 부분이 있고요. 가산세 3만 원 적용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본점이 인천에 있고 서울에 지점이 있다라고 했을 때 본점, 지점, 종업원수, 연면적에 대한 정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방소득세 신고 순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방소득세는 기타 서식 지방소득세 쪽에서 법인 지방소득세 계산 서식이 있습니다. 계산 서식은 역으로 작성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 명세서부터 먼저 작성을 합니다. 자, 작성하는데 이 부분은 보시면 F12 전표 불러오기가 있습니다. 전표 불러오기는 일반 전표 입력에 등록되어 있는 선납세금 관련되는 정보들을 불러오는 부분이고요. 그렇게 불러와서 작성하게 되면 이중으로 작업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컨트롤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자, 원천납부세액 명세서 우리 법인세 신고할 때 작성했던 내용 있죠. 그 내용을 기준으로 반영을 해주시면 됩니다. 반영을 해주시면 관련되는 법인세 기준으로 해서 선납세금 기준으로 해서 지방소득세 적용이 되고 지방세 특별징수지까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 명세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지방세 특별징수지가 작성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면 이 부분은 별도로 확인하신 후에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이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우리 원천세 지방세 신고하고 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소명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특별징수 명세서가 작성이 되었다라고 하면 지방소득세 가산세 명세서를 작성을 합니다. 자, 가산세는 신고 납부 가산세, 무신고 과소 관련 납부 불성질 가산세는 지방세법에 의한 부분이죠. 지방세법에 의한 부분이고요. 지방세법 103조 30에 따른 가산세라고 해서 법인세법 76조에 따른 가산세, 즉 우리 과표 및 세액 계산에서 가산세 계산서 쪽에 보시면 신고 납부 관련되는 가산세를 제외한 미제출 관련되는 가산세, 토지 미환류 관련되는 부분이 있죠. 미제출 가산세에 적용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지방소득세 계산할 때 반영해 주시면 됩니다. 자, 무기장 가산세를 제외한 나머지 무기장 외의 가산세, 우리는 지출 증빙에 대한 부분이 있었죠. 증빙불비에 대한 부분 3만 원 있었습니다. 3만 원 입력하면 10%에 해당되는 3,000원이 적용된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 좀 주의해서 살펴봐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공제감면 및 추가납부세 각계표. 자, 우리 지방소득세 쪽에서는 공제감면 및 추가납부세액이 적용되는 부분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없기 때문에 그냥 무시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공제 신고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자, 이 부분에서 불러오기를 통해서 작성하시게 되면 상당 부분 각 사업연도 소득부터 시작해서 과세표준까지는 우리 법인세 내용을 그대로 반영해서 적용이 되고요. 세율 적용해서 산출세액부터 시작해서 나머지 내용들이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중간에 가산세 적용된 거 확인하실 수 있는데 보시면 121번, 123번에 최저한세 적용 대상 공제 감면세액이나 최저한세 적용 제외 공제 감면세액은 없다라고 해서 그 칸들이 활성화가 안 돼 있죠. 아예 적용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징수 납부세액도 반영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650만 원 정도의 금액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신고서 작성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입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불러오기를 통해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불러오기를 통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때 주식 변동과 관련해서 주식 변동이 있다면 여로 체크를 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고, 결손금 소급 공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여로,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부로 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방소득세와 관련해서는 사업장이 여러 곳에 있는 경우에는 안분계산 신고서를 작성을 해야 되는데요. 안분계산 신고서는 다른 서식에서 별도의 서식에서 작성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F8번 안분신고서가 있습니다. 안분신고서에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안분신고서에서 사업장과 지점사업장과 본점사업장을 등록을 하시고요. 등록을 하신 후에 종업원 수, 면적을 입력하면 안분율이 계산이 되고 자동으로 사업장별로 안분되어야 될 금액들이 자동으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예, 428페이지에 지방소득세 안분신고서 작성에 대한 내용을 잠깐 보면 지방소득세 신고 대상 법인이 하나의 사업장만 있는 경우에는 지방소득세 안분신고서 일반용으로 작성하시면 되겠고,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소득세 안분신고서를 사업장별로 각각 작성해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때 사업장별로 각각 신고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안분신고서에 보시면 안분율 계산할 때 사업장별이라고 해서 이미 사업장별로 구분해서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별로 각각 신고가 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사업장별 안분신고서를 우리가 뭐 작업을 하는 건 아니다라고 이해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법인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본점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첨부 서류를 제출하면 그러니까 법인의 각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도 제출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429페이지에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서 서식을 작성하면 지방소득세 안분신고서와 지방소득세 납부서가 동시에 작성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작업을 하시면 되는데 430페이지에 보시면 본점과 지점 사업장의 코드를 입력하면 납세지에 대한 정보를 반영할 수 있다. 요 작성하실 때 본점과 지점에 대한 사업장 코드를 입력하시면 되겠고, 430페이지의 두 번째 당구장 표시에 보면 본점과 지점의 종업원 수, 건축물 면적을 사업장별로 각각 종업원 수, 건축물 면적을 입력을 하면 되고요. 각 사업장별로 입력된 정보를 통해서 자동으로 안분율이 계산되고 안분율에 따라서 지방소득세가 안분 계산에서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작성하신 이후에 마감해서 전자신고로 접수를 하시게 되면 지방소득세 신고 업무가 종료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지방소득세 신고 절차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했습니다.